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진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PC 가상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PC 가상화가 뭔지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목차를 보시면 PC 가상화란 뭐냐, 그리고 기존 PC 실습실하고 운영 방식의 차이점,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PC 가상화의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PC 가상화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가상화는 뭐냐면 PXE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SSD나 하드에 설치된 운영체제를 이용하지 않고, 즉 네트워크로 부팅하는 걸 말해요. 즉 부팅 이미지를 가진 서버에서 각 클라이언트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혹은 PC 클라우드, 뭐 클라우드 PC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은 제로 클라이언트, 뭐 노하드 시스템, 혹은 VDI라고 다양한데 결국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제로 클라이언트들은 SSD로 부팅을 하는지 PX로 부팅하는지 전혀 느끼지 못해요. PC를 실제로 뜯어보시면 안에 그냥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하드나 SSD가 전혀 없어요. 네트워크로 부팅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애가 나게 되면 아예 부팅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데요.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면 요 PC 가상화를 쓰는데 저는 아주 추천을 드려요. 자, 기존 PC 실습실이 운영이 이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운영체제가 자꾸 에러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포맷했죠. 포맷했고, 심지어는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냥 윈도우즈 폴더 그냥 훅 삭제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냥 가버리는 애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하고 이런 좀비 PC 같은 것들도 이 깔린지, 자기 USB에 깔린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USB를 꽂게 되면 해당 PC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 PC가 또 고장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 가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그램 설치 시에 일일이 다 한 대씩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수업하시는 교수님이 뭐 지금 뭐 한글 2018을 쓰고 있는데 2020으로 좀 바꿔달라, 그러는 경우 있습니다. 저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받아서 수업 시간을 피해서 뭐 혹은 저녁이나 휴일에 남아서 작업을 일일이 다 했거든요. 2018 다 지우고 2020으로 바꿉니다. 근데 교수는 바꿔라면 바꿔야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서 50대에 다 설치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를 제가 이 가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이 3번 목록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 대만 작업을 하면 싹 다 깔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수업에 이제 그 기존의 PC실이 문제가 뭐냐면 하드나 SSD를 쓰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게 막 학생들이 막 깝니다. 게임이나 카톡 같은 거 막 까는데요. 저 처음에 왔을 때 스타크래프트 안 깔려있는 PC 없었습니다. 지우는 게 저희 일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껐다 켜면 다 지워지니까 막 요즘은 하든지 말든지 신경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매년 이렇게 수리비가 자꾸 증가하더라고요. PC 설립설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보안이나 성능 유지 관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다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마구잡이로 지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OS가 깨지는 경우, 그리고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심지어는 제가 하드디스크에 용량 제한을 건 적이 있어요. 더 이상 게임이나 이런 걸 설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에 용량을 제한을 거니까 어떤 학생은 한글이나 오피스를 지어가면서
제가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런 걸 제약하면서 게임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요. 정말로요. 와,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보면 대부분의 장애가 하드디스크나 SSD에서 거의 다 문제가 생깁니다. PC가 다운되면 PC를 강제로 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강제로 끄게 되면 하드나 SSD에 데미지가 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계속 피해가 누적되면서 결국에는 하드가 고장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드가 고장나게 되면 하드는 교체하면 되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프로그램 다시 처음부터 다 깔아야 돼요. 그 깔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호스트라고 하드디스크 복제 프로그램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또한 호스트 많이 썼습니다. 호스트 해도 각 실별로 전부 다 호스트 이미지를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 용량도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점을 차지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상화가 어떻게 흐르냐면, 자, 이 서버에 있는 서버에서 이 PXE 서버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형식으로 이미지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런 L2 스위치로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뿌려주는 역할만 해줍니다. 그냥 뿌려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 놓고 다시 이 PC가 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안에 하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꺼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전원 내려도 됩니다. 그냥 푹 끄게 되면 얘는 다시 서버에서 이미지를 받아오겠죠. 근데 이미지를 받아오는 게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이미지로 받아오기 때문에 이 PC는 그대로 복구가 된 것처럼 되죠. 이렇게 되고요. 다시 저장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PC에서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해서 스위치를 통해서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서버에 저장이 된 걸 가지고 뿌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재부팅을 하게 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깐 게 여기 올라와 있고요. 다른 PC들은 모두 새로 작업한 것들이 다 서버에서 받아오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설치가 돼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자, 이 가상화의 장점을 보면 이제 한 번 설치해서 모든 실습실에 다 적용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저 같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빠른 대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수업 시간 피해서 밤에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밤에 작업하는 경우는 혹가닥 한 번씩은 있습니다. 아주 긴급하게 작업을 해달라든지 안 그러면 그 수업이 계속 풀이 나서 해당 강의실을 실습실을 비울 수가 없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밤에는 한 번씩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횟수가 줄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바이러스 형태가 이게 저장이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껐다 켜면 아무리 악성 바이러스나 이런 게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삭제가 돼요. 그리고 하드 보안관 같은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 절감에 있어서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지만 그냥 PC 그냥 켜져 있는데 그냥 폭 끄다가 고장 안 납니다. 그리고 안에 하드가 없기 때문에 OS가 가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전력 비용도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 돌아가요. 전기가 좀 덜 먹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백도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깔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좋고요. 그리고 요 부분도 좀 마음에 들어요. 듀얼 부팅이 가능한데 이건 뭐냐면 어떤 교수님은 같은 실습실에서 리눅스를 해달라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어떤 교수님은 윈도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윈도우하고 리눅스 파티션하고 같이 설치하게 되면 OS가 두 개 다 잘못하면 깨져 버립니다. 깨져 버리는데 얘는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셀렉션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걸로 선택하게 되면 윈도우로 부팅되고요. 요걸로 선택하시면 리눅스로 부팅되도록 이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가상화에도 단점이 있어요. 자, 이게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에요. 자, 이게 보면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전체 장애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서버에 해당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부팅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서버의 다중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비용이 좀 더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게 서버에 저장되는 이미지를 잘 관리해야지 실수로 삭제를 하게 되면 모두 부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버의 다중화 및 스토리지, 즉 이제 이미지만 저장하는 스토리지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어느 실에 이제 이미지가 깨졌다든지 삭제가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스토리지나 다른 서버에서 그 서버로 이미지를 밀어 넣으면 그 실 전체가 다 설치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총평을 좀 보면, 자, 단점이 없는 솔루션은 아니지만 기존의 운영 방식하고 비교해서 장점이 훨씬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보고 지금 다시 처음부터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하면 저는 절대 못한다고 배짜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50대 다 설치, 저는 못해요. 한 대만 작업해서 뿌려주는 형식에 이미 저는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하드나 SSD로 돌아가자고 하면 저는 못한다고 아마 배째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실제 가상화가 구현되어 있는 실습실에 가서 실제 PC를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고요.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직접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